상상해 본 적 있나요? 영화 속 주인공처럼 마음껏 우주를 누비며 탐험하는 짜릿하고 신나는 상상. 그런데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우주 탐험의 꿈을 현실로 만든 진정한 히어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히어로를 소개합니다. 선생님, 우주선은 원래 알루미늄 금속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요?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아오르는 우주왕복선. 그런데 우주왕복선의 개발 뒤엔 세라믹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우주선의 재질은 부분별로 다르지만 보통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우주선의 경우 머나먼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지구로 돌아올 때 공기와의 마찰로 생기는 1200도에서 1600도 사이의 고온을 견딜 수 없어 한 번만 쓰고 버려야 했죠. 그래서 우주선의 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우주선 가장 바깥 부분에다 6000도씨의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24,000여 개의 세라믹 레이어 타일을 부착하게 되었고, 덕분에 우주선을 몇 번이나 다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오랜 염원이던 우주여행의 시대를 열어준 세라믹. 정말 대단하죠? 그렇다면 과연 세라믹은 대체 뭘까요? 세라믹이란 광물에 열을 가해 만든 무기재료를 뜻하며 점토를 불에 구워 만든 것을 뜻하는 그리스어 케라모스에서 유래됐습니다. 금속에 비해 열에 강하고 각종 화학물질에 부식되지 않으며 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잘 마모되지 않는 다양한 특성과 장점을 지니고 있죠. 세라믹은 이름부터가 어렵고 딱딱하고 또 역사도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세라믹 하면 왠지 세련되고 어려운 첨단 기술이란 이미지가 강하죠? 하지만 사실은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기술로 인류 문명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전통 세라믹이라고 하는데, 전통 세라믹에는 대표적으로 도자기, 유리, 매화물, 시멘트 등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인 기원전 25,000년 전, 체코에서 인류 최초의 세라믹인 토기가 발견되었고, 우리나라 도자기의 역사는 기원전 1만 년 전,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전통 세라믹인 유리의 역사는 기원전 2000년경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시작됐으며,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피라미드는 시멘트를 사용해 만든 구조물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고온에서도 용융되지 않는 비금속 재료, 매화물의 경우는 어떨까요? 기원전 약 3,500년 전, 중동 지역에서 용융된 동광석을 담은 토기가 발견됐는데, 이 토기가 바로 최초의 내화물입니다. 이처럼 세라믹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발전하며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산업으로 뿌리내려왔고,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라믹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세라믹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성분별로 금속 양이온의 산소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산화물계 세라믹과 질소, 탄소 등의 음이온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비산화물계 세라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대별로 분류하면 모래, 흙 등의 천연광물을 원료로 하는 전통 세라믹과 천연광물을 고순도로 정제, 엄격한 공정을 거쳐 만드는 첨단 세라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산업화 이후에 개발된 첨단 세라믹은 파인 세라믹 또는 뉴 세라믹이라고도 불리며, 전통 세라믹의 특징을 보완한 뛰어난 특성과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죠. 첨단 세라믹은 조성과 제조 공정에 따라
여러 형상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컴퓨터 부품, 센서, 전지 등 각종 전자기기의 부품에 사용되는 전자세라믹. 세라믹이 갖고 있는 고강도, 고내열성 등의 물리적 성질을 엔진 부품 등에 이용하는 엔지니어링 세라믹. 생체 조직 중 치아와 뼈 같은 조직의 복구에 이용되는 바이오 세라믹을 비롯해 우주 왕복선의 열 차단제, 리튬 2차 전지, 연료 전지, 촉매담체, 광섬유, 세라믹 센서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세라믹이 있습니다. 그중 정보통신 분야의 발달로 지금의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준 전자세라믹은 결정 구조가 한층 복잡하고 다양한데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절연성, 전기를 가하면 길이 변화가 생기는 압전성, 열을 받으면 전기가 발생하는 초전성, 빛을 받아서 전자를 발생하여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광분해성,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성, 특정 조건에서만 전기를 흘리는 반도성 등 수많은 전자기적 기능성을 지닌 재료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엔지니어링 세라믹 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재료연구소 엔지니어링 세라믹 연구실로 가볼까요? 가볍고 단단하며 열 팽창률이 적어 자동차 엔진과 부품으로 개발되어 온 질화교소. 내부식성이 강해 기계 부품과 고온가스 터빈 부품 등에 이용되는 탄화교소. 철 및 비철금속의 압출 다이스, 용접 노즐 등에 활용되는 사이알론과 더불어 IC 기판 재료와 각종 기계, 구조용 부품, 절삭 공구 등에 사용되는 알루미나, 칼, 가위, 공구, 노즐, 분쇄기, 인공관절 등 고인성과 고강도를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되는 지르코니아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라믹이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세라믹으로 시작해서 세라믹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가 바로 세라믹이거든요. 가장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것, 바로 세라믹 소재인 시멘트죠. 스마트폰 한 대에 700여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중 무려 600여 개의 부품이 세라믹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LCD TV로 영화를 보고 태블릿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클릭 한 번으로 정보의 바다를 헤엄치는 일. 첨단 세라믹이 있기에 가능하죠. 머리카락보다 가는 선으로 30만 건의 통화를 동시에 전달하는 세라믹 광섬유가 없었다면 지금의 인터넷 강국 한국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도자기 그릇과 냄비, 유리컵을 비롯해 화장실의 변기와 세면대는 가정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전통 세라믹 제품이고, 환경을 지키는 전기 자동차와 에너지를 절약하는 LED 조명, 심지어 총알과 포탄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탄 소재로도 활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라믹 소재는 생체 조직 재생이 뛰어나고 결합력이 우수하며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뼈나 치아의 대체 및 치료용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상된 뼈를 재생하는 데 필요한 생체 세라믹 재료에 대한 연구가 재료연구소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생체 조직과 유사한 구조와 조성을 가지는 재료로 인체 조직을 재생하거나 대체할 수 있고, 나노 분야와 융합하여 로봇, 센서, 백신, 인공장기 등 지능형 생체 재료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지지체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제조가 가능하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노년층의 사회활동 연령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첨단 재료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세라믹에 대해 배워보며 몰랐던 사실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귀중한 세라믹.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세라믹의 발전 가능성은 앞으로 더욱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과학과 공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초고온, 초고압, 초내식성 등 극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요구되기 마련인데, 이런 요구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극한 재료가 바로 세라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현재 첨단 세라믹 산업의 시장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첨단 세라믹은 우수한 유연성과 투명성, 전기적 특성을 바탕으로 자동차 및 스포츠 등 레저 분야에서부터 환경 분야, 연료 전지 등 에너지 분야, 건강과 융합된 의료 생체 분야에 이르기까지 더욱 폭넓게 활용되며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과거 한 줌의 모래와 흙에서부터 시작된 세라믹이 지금의 발전된 모습을 넘어 앞으로 우리 삶에 얼마나 더 눈부신 변화를 가져올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나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세라믹처럼 여러분도 가슴속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는 인생의 멋진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